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제가 대선 테마주를 다루어 본 적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근 10년, 제가 13년 정도 됐다고 했죠. 네, 그 전업 투자를 제가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또 제가 가진 기법과 노하우를 1년간 지금 유튜브에 남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대세 상승 종목들이 나와 터져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수익을 준 듯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뭐 기아차나 뭐 자동차 섹터들 좀 거론하면서 수익을 좀 함께 챙겼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맞죠? 네. 그러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깐 스쳐가는 테마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6월 이제 토탈로 해서 아마 이제 대선 테마주를 함께 공략을 하신 분들 되게 많죠. 네, 많을 겁니다. 저도 제 주위에 뭐 이런저런 공략을 했던 것들이 대부분 친한 지인분들과 이게 다 공유를 드렸단 바고, 뭐 저는 이제 웅진 싱크빅, 웅진 뭐 이런 거 예, 공략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IB 김용도 그러하고 또 일성건설도 그러고 대독도 그러하고, 네. 수익을 졌던 종목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이제 보이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참 대선 테마주가 이게 정답이 진짜 없다. 그만큼 이제 네, 등락폭이 워낙 크니까 갈 때는 정말 잘 가는데 못 갈 때, 안 갈 때는 정말 무섭게 내려주는 것들이 또 이제 테마주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비중 조절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 3일 크게 올라간 것들은 가능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고 뭔가 좀 거래가 줄어들다거나 또 MACD가 꺼져가는 상황이 있으면 비중 축소를 할 때는 하고, 다시 MACD가 음의 어떤 기운을 갖다가 양으로 저하되는 그때 시점에 재공략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5일선 이탈하고 다시 한번 5일선을 재탈환할 때 비중을 확대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바겠지만,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들, 애니능률, 뭐 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고 초보자분들은 진입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그래도 대덕 같은 경우가, 네, 이렇게 잠깐 볼까요? 네. 뭐 차트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침 일찍 이상하게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6월 10일이잖아요. 맞죠? 네, 목요일. 그래서 아침 그 7시입니다. 7시 20분에 한일단조가 좀 차트가 괜찮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 텔레그램에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련 뉴스, 또 한일단조가 또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이 어떤 종료를 나타내면서 뭔가 시장에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고, 차트를 보니까 세력이 들어왔고 빠져나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공략할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가 이후로 5일선 터치할 때 공략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언급도 이제 드렸던 반대, 이게 제가 다 드렸어요. 오늘 아침 7시 30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되어서,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1300분, 1400분 정도 읽으셨는데, 윤테마는 대덕, IOK, 한일단조로 압축을 하고, 뭐 이재명 테마는 제가 여러 가지를 컨트롤 못하니까 또 올해 뭐 기간 또 많이 올라간 것들을 또 이제 공략하기도 애매하고 뭐 홀딩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처음에 공략했던 거 CS 그대로 그냥 홀딩하고, 일성건설하고 벽사는 꼭 이제 이재명 테마주라기보다는 건설주에서 이제 중소 건설사기 때문에 건설 뭐 재료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해도 내년까지로 두고 보면 건설 경기가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또 그러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싱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청년의 어떤 일자리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함께 겪을 수 있는 고통, 즉 지금 뭐 부동산도 애매하고 맞죠? 네,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네, 뭐 대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뭐 테마를 함께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이고, 워낙 저평가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그 차트를 본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간 바가 없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IOK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간 바가 없었지만 오늘 좀 등락폭이 좀 있었어요.
오늘도 10% 이상 상승했다가 또 마지막 또 중간에 또 출렁출렁 거렸는데 꼭 뭐 대선 테마주에 맞추기보다는 지금 IOK 같은 경우가 점진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실적으로 제가 뭐 테마주를 공략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 이제 천억대 블록버스터급이죠. 고구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대서사 뭐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그 영상, 네, 영화인가요? 아, 영화가 아닌데, 영화인가? 영화는 아니다. 맞다.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네. 아,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IOK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컨텐츠, OTT 관련된, 뭔가 이슈가 시장에 좀 더 부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뭐 윤테마에 뭐 편승되어서 뭔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트가 괜찮았고 또 이슈가 이전에 크게 올라갔던 그때 시점이 테마주 정치 테마주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 관련된 그런 흐름이 지금 크게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어떤 그런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수혜 종목으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한일단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압축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드리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제 의견을 그냥 뭐 참고하는 건 맞죠. 뭐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뭐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 제 어깨가 뭐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일단 뭐 상황이 이렇게 테마주들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뭐 크게 잘못한 듯 해서 이게 좀 약간 마음이 무겁게 생각이 들지만 저는 뭐 항상 제 의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던 바고 그리고 또 멘트 남겨드렸잖아요. 맞죠? 8시 32분에 종목들 간의 비중 확대 축소는 잘 해야 된다. 예, 걔네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자신만의 손절가를 필히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강조했던 바고. 네. 아, 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상황은 벌어졌고 악재는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악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뭐 이재명이든 뭐 윤석열 그분이든 어떻게든 뭐 대선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그 민심이 어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악의 그림자든 어떠한 또 숨은 세력이든 뒤흔들고 오늘은 A라는 집단이 크게 흥할 것이고 또 어떤 날은 B라는 집단이 크게 흥할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뭐 모르겠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서 막 지그재그로 뭐 중구난방입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막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다 같이 올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같이 오르다가 피날레를 피우다가 다 같이 꺼집니다. 네. 신기하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크게 잠룡들 큰 어떤 큰 머리 두 분이죠. 그 두 분이서 이끌 것이고 나머지 주변 세력분들의 어떤 관련주도 번쩍번쩍 하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이 나오겠죠. 지금도 이제 그러한 것 같고요. 네. 한국 선재가 좀 그렇던데요. 네. 일단 투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제가 지금 약간의 이제 주저리를 펴면 올라갈 때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윤석열 관련주를 했든 그 다음에 이재명을 했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급락이 나올 때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잠깐 대덕을 볼까요? 대덕이나 그다음 파인DNC. 파인DNC도 오늘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공략을 했다가 그 이제 손절을 약간 보고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다시 오른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지인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또 다시 언급을 드리는데 상승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계속 긴가민가한 거죠. 이 놈이 어디 쪽인지 어느 판지 어느 당인지 모르는 사이에 오늘 같은 날 어떤지 확인할 수 있었나요? 파인DNC는 윤석열 관련주구나. 맞죠? 항상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면 나에게 큰 시련을 준 그 어떤 날이 오거나 때가 되면 분명히 정해집니다. 나의 아군이 누군지 나의 적이 누군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살면서 그러한 경험을 딱 2번 정도 느낀 것 같거든요.
사실 제 주위에는 제가 크게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명 중에 뭐 한 6명, 7명은 다 이제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제가 칼손절하거나 그랬고 이제 2-3명 정도가 제 주위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심플하게 살아가세요.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갑자기 지금 딴 데로 이야기가 흘렀는데 주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세요. 네. 이놈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구나. 반도체 관련주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관련주이구나 확인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매의 방법이죠. 잘 보세요. 파인디지가 차트가 너무 깨끗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양봉을 그려주면서 플러스 5%까지 올라갔죠. 맞죠? 올라갔는데 이전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대가 쌓여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팔아야지 생각했던 분들은 여기서 익절이 맞죠? 네, 익절 맞고 만약에 절반 익절하고 절반 5일선 이탈할 때 절반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려온다. 갑자기 내려오죠. 분봉 볼까요? 네.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떨어질 때 그냥 멈추세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뭔가 떨어지면 생각지도 않은 이변성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면 일단 멈추어야 돼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실전 매매 관점에서. 아니면 막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뭐 VI에 걸리던 그런데 뭐야 이거? 이거 왜 떨어지지?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끌고 간 종목이고 721선을 강하게 드라이빙해서 상한가 하던 종목이 시초가가 떨어져? 거래 없어? 거래 받았는데 왜 떨어지지? 그러면 61선까지 떨어지면 사세요. 예, 사고 팔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겁내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라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급작스러운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이슈로 떨어지죠? 그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공략한 종목들을 항상 집중하고 봐야죠. 딴 것들을 계속 이거 저거 좋네 이거 좋네 누가 더 좋다고 하는 계속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딱 공략했던 종목이 5개 7개 있으면 상위 랭크에 딱 올려놓고 지켜보라고요.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런 종목을 하면 안 되죠. 맞죠?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의 비중을 높이면 안 되겠죠. 진짜 뭐 10% 하든지. 예.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 대처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이런 종목에 뭐 예를 들면 또 있잖아요. 뭐 덕성, 그다음에 애니눅률 팍팍 떨어지잖아요. 이때 마이너스 15%, 16% 내려가고. 네. 이런 것들을 공략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등이 나왔다. 예. 나 대처하기 힘들다. 그럼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본전 부근이라도 팔아야 돼요. 팔고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루에 사서 하루에 팔면 되겠지만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이렇게 리스크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접근하면 안 돼요. 이제 고수의 영역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실전 매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대덕 같은 경우에도 뭐 미리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네. 단기 악재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하다. 그런데 721선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왔지만 마지막에 21선 이탈 없고 그 다음에 웅진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탈이 없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여기에서 브레이킹이 나올 때 나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강하게 올라갔으면 일단 50% 레벨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게요. 웅진이란 어떤 종목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지지가 나야 될 자리에 지지가 못 나오면 오늘 같은 날 흘러내리죠. 그러면 덜어내야죠. 아니면 어제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5일선 이탈의 흔적이 나오거나 왠지 모른 흐름이 이상해지거나 음봉이 길잖아요. 그리고 MACD가 꺼진다. 그러면 긴장하고 비중 축소, 익절, 축소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 또 익절, 또 팔고. 네,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아무리 뭐 누가 좋다 뭐다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러면 만약에 들고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반등 나오면 5일선 근접이 나오면 일단 비중 축소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세요. 무조건 안고 간다고 나중에 그분이 다시 어떤 핫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일단 대응이
아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4배 이상 갔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대로 네, 뭐 동신건설, 뭐 이스타코 상한가 막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 둘, 셋, 5일째 양봉으로 세워주면 좋지만 기법적으로 뭐가 보이세요 지금? 거래 터진 거 맞는데 MACD 양의 의미예요. 양의 의미예요. 의미죠. 그 뭐예요? 배우신 대로 하면 전고점, 추세 상단의 전고점 여기 상단이죠. 추세 근접하면 뭐예요? 근접하면 돌파 나오면 좋겠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면 전량 익절 매도 그리고 박자가 맞지 않죠? 이변성 흐름이겠죠? 네. 그리고 시간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2.5%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신 분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익절 챙기고 일단 뭐 절반을 챙기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윤테마가 흘러간다고 해서 곧바로 이스타코나 그 다음에 동신건설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다 물리신 거예요. 당분간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은 이재명 테마주가 떨어지고 내일은 또 윤석열 관련주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또 거꾸로 되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비중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관망이에요, 관망. 그럼 동신건설 같은 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추세 이탈 없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 장기간 기간적인 조정을 잘 보냈고 가격 조정도 잘 보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기법적으로 보는 거죠. 아, 5일선, 21선을 탄탄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쩍하면 이전 전고점 부근에서 또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종가 재매수 그리고 뭐 분할 매수한다. 다시 한번 여기가 내려주면 추세 근접하게 되거나 장대 양봉 50%까지 내려주면 다시 재공략이 맞다. 기법대로 하자.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흘러가지 말자. 단 뭐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의 실력은 안 되는구나. 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 하나, 뭐 한두 개,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한두 개, 두 개도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한 개 하면 되죠. 그런데 전업을 하신 분들은 한두 개 약간 걸친 것도 해서 할 수는 있겠죠. 단 비중 조절은 잘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보면 어떨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테마가 갈 수도 있고 윤테마 갈 수 있고 하나가 번쩍하면 하나가 크게 낙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해서 하나씩 들고 가보자. 그리고 가능한 많이 올라간 것들 보지 말고 그래도 탄탄한 어떤 실적이 뒷받침된 것들을 보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생각하세요. 네, 종목수 느리지 말고 압축할 때는 확 압축을 하고 네, 그리고 추세 이탈하거나 3일간 뻔쩍한 것들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일단 비중 축소가 맞아. 네가 가든 안 가든 간에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잘 정해서 매도할 때 원칙, 매수할 때 나의 원칙 제가 세우라고 했잖아요. 10가지 10개명 기억나시죠? 그 10개명을 아직도 내가 없이 컴퓨터 옆에 붙이는 거 아무 종이 없이 매매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돈 버실 거예요? 돈 못 벌어요. 다 깡통 차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예. 제 영상 뭐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영상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말고 제발 공부하고 반성하고 좀 하세요. 이것저것 막 1, 2% 먹고 빠지고 뭐 계속 단기 트레이드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뭐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중기로 투자 어제 거북이 매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들고 가고 그리고 번쩍번쩍한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종목을 뭐 한두 개 하든 두세 개 하든 또 뭐 트레이딩 해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조용한 장인데 뭔가 내가 실전 매매를 늘리고 싶다. 감각을 키우고 싶다. 감이 중요하니까 잃지 않으려면 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들어가 보는 거죠.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한일단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5일선 근접할 때 내려오면 네, 시가 이하 뭐예요? 시가 이하 매수 맞잖아요. 차트가 살아있잖아요. N자로 살아있죠. 그리고 첫 번째 MACD가 양으로 나온 부분 뭐 거래가 크게 터진 바가 없겠지만 정배열 상태에서 크게 급락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분봉을 보고 내려줄 때 좀 기다렸다가 뭐 선침할 수 있는 부분 또 추가 매수. 그러면 장중 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장중 저점 장중 조정 보일 때
매수다. 매수할 때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선을 그어놓고 많잖아요. 그러면 뭐 단기 트레이딩 한다 하더라도 얼마 수익을 벌어요. 오늘 하루만 6%또 그냥 가져가면 가져가는 부분이고. 네, 일단 그러합니다. 많이 이제 힘드실 거라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한두 가지 종목, 뭐 두세 가지 종목 하면 되는데 뭐 세네 가지, 다섯 개, 여섯 가지 정도를 뭐 테마주, 즉 정치 테마주, 정책, 뭐 인맥 포함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혹은 뭐 몇천만 원 정도를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았나. 그러면 못 팔아,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요. 못 팔아요. 왜? 금액이 크니까 던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까요? 네. 웅진이든 웅진신급이든 내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총 1억 원 금액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덜 수 있죠. 어떻게 덜 수 있어? 추세 이탈이잖아요.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에 익절도 제대로 못했고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데 반등이 나오네? 기다려볼까 했는데 끝까지 양봉으로 지켜 세우지 못하고 다시 음봉으로 맞고 오늘은 21선 이탈, 5일선까지 이탈을 해버리고 추세를 이탈했는데 많은 금액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못 덜어내죠. 비중을 여기서 줄였어야죠. 더 절반 70% 덜어내고 30%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MACD 맞죠? 네. 여기서부터 끊었어야죠. 여기서 끊었어야죠. 여기서부터. 보시죠? 네.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세요.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매도하겠다. 70% 매도하겠다. 익절 땡기겠다. 그러면 안 되면 그냥 던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하면 돼요. 꼭 운인신급을 제가 예를 든 건데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가 차트가 좀 괜찮네요.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소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봉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일째 조정받고 아마 다음 주 초까지 조정을 잘 보낸다 보면 손절가 21선 잡고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장대 양봉이 50%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한 순간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손절가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추세 그어놓고 추세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겠다. 일주일째 오른쪽으로 횡보했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대응을 잘 해보면 되겠다. 네, 그렇게 정하는 거라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복사해서 자 보자고요. 네가 어디까지 가볼래? 라고 약간 중기를 본다 보면 3,000원 이상 저 위에까지 열려있고 만약에 이놈이 3,000원을 또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양봉이 그릴 수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매매 끝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 이게 힘내셔야 되는데, 자 쓰러지지 말고 또 싫어요 막 누르지 말고, 싫어요 누르시는 분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뭐 해드릴 수 없을까? 뭐 제가 대신 매매 해드릴까요? 수익 나게끔? 네. 자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대응 전략 잘 펼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일은 영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침 영상은 남길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저 찾아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마음이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